안녕하세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샤슐랭 브이로그입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구상 중이었던 에펠탑 그리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아웃풋이 영 다르게 나와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정말 똥손 인증, 또 그림을 그린답치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펠탑이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사원 또는 다보탑? 실패작입니다만 다음번에 또다시 시도할 겁니다. 일단 집에 있는 흰색 천을 갖고 화장실 보기 싫은 문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유독 에펠탑을 매일 보고 싶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고사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정말 힘들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자체가 버킷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2012년 6월에 다녀왔었고요.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죠. 그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유럽 여행을 첫째 조카와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다행히도 다니던 회사에서 휴가를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해외여행을 시초로 이후에 부모님과는 중국, 남동생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리, 말레이시아로도 나갈 기회를 따로 만들어서 다녀왔던 게 지금은 그나마 생각하면 얼마나 천만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 목표는 40살 이전에 최소 20개국, 20개국 해외여행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긴 했지만서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이 꿈이긴 했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았던지 좀 더 일찍 세계로 발돋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엄청 많이 남기도 하고요. 에펠탑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 불어였는데요. 처음 수업 때부터 반환이가 있었으니 바로 불어쌤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대한 동경, 외국어 선생님. 그래서 그랬나봐요. 우리 프랑스어 불어쌤은 그때 나이로 45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6살이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쌤 사진을 제가 다이어리 맨 앞장에 붙여놓고 다녔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예인 사진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닐 때였는데 저는 불어 선생님 사진을 붙여놓고 다니고 다녔어요. 아직도 집에 그거 있을걸요, 그 다이어리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불어쌤은 피부가 정말 하얗고요. 머리는 갈색이었는데 머리가 좀 크셨어요. 친구들은 머리가 크다고 대두라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제 눈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항상 머리 큰 게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기도 했었죠. 항상 쌤만 보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 이렇게 고등학교 학창 시절 3년 내내 좋아했었어요. 반대로 3년 내내 저와 앙숙이었던 2년 담임이었던 수학쌤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싫은 건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그때의 트라우마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맞다, 맞는 건데 이러면서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제 삶의 일부분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네요. 좋다가 꼭 이렇게 된다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불어쌤을 좋아했다는 걸 아는 그 담임쌤은 은근슬쩍 저를 진짜 괴롭혔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존경하고 동경했던 그 긴 시간에 프랑스어 쌤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면 봉주르 무시조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했었어요. 우리 쌤 연세가 45세 플러스 20을 더해도 벌써 65세가 넘으셨는데 70이 다 되셨겠네요. 그때 그래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멋진 중년의 남성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수줍음이 많았는데 가끔 선생님 책상에 음료수도 갖다 놓고 책상도 닦고 꽃도 갖다 놓고 쌤과 마주치면 너무 쑥스러워서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제 다리를 베베베베 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정말 수줍은 샤슐랭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그런데 2년 정도 제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불어쌤을 좋아하는 애는 딱 2명. 저하고 같은 반 친구. 네, 경쟁 상대가 1명뿐이어서 다행이기도 했는데요. 더 웃긴 건 제가 그 친구를 제치고 쌤을 차지했다는 거죠. 1학년 때부터 엄청 좋아하는 티를 내다 보니까 쌤이 2학년 때 샹송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왠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특별활동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일부러 만들어 주셨어요.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3학년 때는 그 수능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샹송반이 없어졌죠. 왜겠어요? 제가 못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면서 다른 과목 점수는 몰라도 3년 동안 프랑스어 시험 공부만 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불어 성적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네네. 그리고 불어쌤을 좋아하면서 제 세계여행 꿈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불어쌤하고 프랑스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20대 마지막까지 꼭꼭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대학교를 가서도 그 꿈을 갖고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0대 때 집안 가세도 기울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일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그것도 핑계일 수 있는데요. 여하튼 25살이 되던 해에 수능을 다시 보고 싶은 욕구가 치솟아서 졸업한 고등학교에 다시 찾아갔어요. 보기 싫은 담임쌤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대신 제가 찾아뵙고 싶던 불어쌤을 다시 만났는데 진짜 고맙게도 쌤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바로 전해에 졸업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본인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졸업하고 인기가 없으셨나. 네, 그 이후로도 불어쌤과 왜 그렇게 프랑스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대까지도 그 꿈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이라도 기회만 된다면 쌤과 함께 프랑스 여행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희한하죠? 가끔 문득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요. 여러분도 그런 꿈 또는 좋아했던 사람 생각하면 두근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솔직히 첫사랑보다 쌤이 더 아직도 제 가슴을 두근두근 하게 합니다. 흰색 천의 옆부분은 욕실 문 사이즈에 맞춰서 재봉틀질을 할 거예요. 이 재봉틀도 인테리어 유튜버 눈들꽃님이 주신 건데 20년도 더 된 발로 굴러야 하는 오래된 재봉틀이에요. 참으로 저도 이거 버릴만 한데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네요. 할 줄 아는 건 직선 받기만 해요. 다른 건 못해요. 실 끼워놓고 돌리는 중이고요. 요즘 오토 재봉틀로 잘 되어져 나온 것도 많은데 돈 안 쓰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만드는 내내 어떻게 나올까? 내가 에펠탑을 잘 그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3년 동안 짝사랑했던 불어쌤을 생각하고 여행 다녀온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기억해내면서 솔직히 잘 기억도 나진 않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쌤과 프랑스 여행 가면 뭘 해야지, 어딜 가야지 이런 거 막 생각했던 그때의 기분만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루해하지 않고 실패해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죠. 분명 작년에도 힘드셨을 거고요. 그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언제든 힘겹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물론 힘든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다들 힘내세요. 힘내라는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사소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이 된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해서 하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죠. 맞아요. 인생은 미완성.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이 소년은 어린 나이에 그를 강제로 사관학교에 보냈고
사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왜소함 때문에 장교로도 임관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최고의 행복이란 나의 결함을 살펴서 바르게 잡는 일이다. 저도 뭐든 시작하면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정 시간을 제일 싫어했고요. 실과 바늘은 더더더더더더 정말 싫어했어요. 해서 가정 시간에 숙제를 내준 게 있으면 저희 엄마가 제 대신 숙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바빴고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몰래 옆 짝꿍의 바느질을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해주곤 했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투덜거렸죠. 차라리 기술을 배우게 해주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마 저 다음 학년부터는 가정기술 같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재봉틀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웃겨요, 진짜. 가정 시간만 되면 저에게는 수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딱 그 부분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왔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다음에 다시 가리라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에펠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없어요. 그냥 철구조물, 다 녹슬은 철구조물이에요. 그때 저희도 2층까지만 올라가 볼 수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 타고 올라가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고, 사진이 어디 있을 건데 편집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사진이 있어야 기억을 되새겨주는 것 같아요. 망각의 동물이라 다 기억 못하잖아요, 정말. 그 사진도 하도 많이 손이 닳도록 봐봤던지라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에펠탑은 저녁 때 유람선을 타고 다시 한 번 더 둘러보기도 했어요. 그때 6월이었는데 저녁이고 강바람이 차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했어요. 그때 저를 본인 아들과 어떻게든 맺게 하려고 눈독 들이던 어머니 한 분이 스카프를 빌려주셔서 목에 따뜻하게 걸치고 있으라고 했던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참으로 신기해요. 해외여행 중 에피소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겠는데요. 진짜 대박 사건. 프랑스 갈 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경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10대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제가 맨 처음에 당당하게 코리아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North Korea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진짜 이걸 에피소드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창피한데, 그 여자아이가 몇 마디 물어보다가 제가 North Korea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모님만 가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다시 와서 저에게 또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 말했죠. 제가 단호하게 영어 나 못한다고. 뭐 한국말로 한 건 아니고 영어로 했는데 하여튼 영어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거기서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그랬나 더 저를 북한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하네요.
희한하게 한국에 있으면 저는 외국 사람으로 보고 외국에 나가면 내국인으로 보는 건지 왜 그렇게들 말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공항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떼거지로 굳이 나와서 굳이 저한테 와서 길을 물어보고 제가 영어 좀 하게 생겼나 봐요. 입국 신사할 때도 다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저보더니 갑자기 저한테만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분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한국말인데 영어식 한국말이 나온 거예요. 아, 정말 창피했네요. 네, 또 비행기 안에서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필이면 자리가 조카랑 떨어지게 됐을 때도 외국인 남자 4-5명이 같이 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옆에 제일 핸섬 가이가 있었는데 무슨 영어가 돼야 말을 하지. 말을 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까 기회는 참 많았는데 많이 놓쳤어요. 영어 공부 좀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영어를 1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쯤 영어가 슬슬 제 입에서 나올런지. 네, 그때 핸섬 가이가 제 옆에 앉았고 그 나머지 친구들이 막 그 핸섬 가이를 통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라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자기네들 모국어로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 사람도 영어가 짧은 거죠. 영어로 어떻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영어보다 더 짧아서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화는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할 줄을 모르니 대화가 또 단절됐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쉬웠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언제쯤 영어가 술술 입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박음질이 끝난 천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에펠탑을 그려볼 건데요.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 남은 연필심이 계속 부러져서 집에 남성 눈썹 펜슬 받은 게 있어요. 남자도 없으면서 남성 눈썹 펜슬은 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에펠탑 모양이 나오는 듯 했는데 맨 위에 부분부터 잘못 그렸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펜슬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A자로 그리기만 해도 에펠탑처럼 보였을 텐데 그리다 보니까 뭔 이스라엘 사원 같기도 하고 다보탑이야 뭐야 이게. 에펠탑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에펠탑으로 살려보겠다고 아니 표시는 나야 하니까 결국에 선택한 것이 마지막에 글씨를 넣기로 했죠. 파리스 에펠타워. 예, 문구를 넣었어요. 이 글자마저 없으면 이 뭐여? 이 뭐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뭐든 제대로 완성작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도 망했다 망했어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시죠? 샤슐랭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자. 일단 실패작이라도 뭐라도 만들어내자.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다 그려진 천을 욕실 문 앞에 걸어두고 프랑스 에펠탑에서 찍었던 그 포즈 그대로 재현까지 해보기로 합니다.